오늘은 기존에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 이후에 산염기 반응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배웠던 산염기 정의를 가지고 양적인 중화 반응을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험 치르기 전에 한번 정리해 주면서 시험 문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각 반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도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제가 뭐 여기서는 일일이 체크는 안 해주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나온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중얼중얼 거리면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친구들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으니까 이번엔 열심히 하시고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산염기의 중화 반응을 공부했었죠. 기존에 산염기 정의하면서 이제 중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수소 양이온을 내는 애들을 우리는 이제 수용액 안에서 수용액이란 조건이 있었죠. 수용액 조건 안에서 수소 양이온을 내뱉는 애들을 우리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액 조건에서 수용액 결국 H2O죠. H2O가 있는 물이 있는 조건에서 OH-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염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산염기의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면서 수소 양이온과 OH-가 더해져서 H2O가 형성이 되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중화. 수소 양이온과 OH-가 1대1로 결합을 했을 때 H2O가 한 분자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생성이 되면서 우리는 예를 들면 HCl이 있었다. 그리고 NaOH가 있었다 치면 H2를 생성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염을 생성합니다. 염이라 하면 NaCl이겠죠. 여기서는 Cl과 NA가 섞여서 NaCl이 됩니다. 플러스 열이 생성되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우리가 뭐 열 생성되는 것까지는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 모두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게 있습니다. NaCl이 사실은 물속에서는 우리 수화 현상에 의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걸 우리가 사실 이온 결합 화합물 하면서 배웠어요. 이온 결합 화합물. 이온 결합 파트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하면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 수용액 속에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수화 현상, 물의 수화 현상에 의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물 분자가 이렇게 감쌌어요. 여러 개가. 자, 한두 개만 썼는데 여러 개의 물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감싸면서 Cl 마이너스와 Na 플러스를 서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전하가 분리가 일어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그렇게 되는 조건 안에서 이제 전기가 흘렀을 때 전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일단 이온 결합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HCl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죠. 하지만 NaOH도 그렇고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이 전기가 흐르지가 않아요. 전기 전도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흐르지가 않죠. 하지만 이 두 개는 산과 염기죠. 사실 산과 염기 같은 경우는 얘네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얘네도 마찬가지로 물의 수화 현상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전하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산염기도 여기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류가 흐릅니다. 전기 전도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죠. 우리 산염기의 정의에서 산이란 수용액, 그러니까 H2O 조건에서 수소 양이온을 배출하는 애. 그쵸? 이것만 봐도 이게 공유결합이지만
이온 결합 화합물처럼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거, 전도도가 생긴다는 거 예측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제가 간단하게 중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제 좀 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비커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중화 반응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산염기의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부터 할 내용에 좀 더 비유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또 할 거예요. 자, 비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로맨스 영화가 있다고 칩시다. 로맨스 영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썸을 다룬 영화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썸을 다뤘어요. 썸. 남자와 여자의 썸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로맨스 영화. 근데 이거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쓰는 거예요. 락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락현. 락현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 또 누구 있을까? 민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둘이가 짱친입니다. 짱친. 근데 둘이 연애는 안 해요. 둘이 그럴 그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현정이가 있고, 그리고 현정이 짱친으로 누구라 했지? 연호가 이렇게 있어요. 연호가 이렇게 짱친으로 있는데 둘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짱친이기만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둘이가 합쳐지면서 이 둘이가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락현이와 현정이가 커플이 되었고요. 민경이와 연호는 그냥 뭐 짱친 정도가 됐습니다. 짱친. 결합을 하진 않았어요. 짱친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런 드라마, 영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영화의 장르가 로맨스죠. 그럼 여기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쵸. 결국에는 썸을 타고 연애를 한 락과 현 둘이가 연애를 하게 되어서 대충 도어락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국 발전하게 된 얘네들의 이야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예를 들 게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예요. 결국에는 분명 주인공 외에도 이런 엑스트라들이 많이 출연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애들은 얘네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보고 알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짜.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구경을 한다고 하니까 구경꾼이라고 하겠습니다. 구경꾼. 자, 이런 알짜와 구경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한번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이에요. 이거는 산염기 반응입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이에요. 장르가 산염기입니다. 산염기 중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HCl이 있다. 그리고 NaOH가 있었을 때 HCl 같은 경우는 산이죠. 하지만 산에서 산의 성질을 띠는 친구는 수소 양이온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차적인 기능이라고 하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음이온에 속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OH-가 이제 염기의 성질을 띠겠죠. 그리고 반대로 Na+가 그 외 다른 양이온적인 성질을 띠면서 그 외의 성질들을 얘가 나타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산염기 중화 반응입니다. 장르가. 그러면 필요한 애들이 얘네들이죠. 따라서 얘네들을 우리는 알짜 이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온. 수소 양이온 OH-죠. 둘 다 이온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수소 양이온과 OH- 수산화 음이온이
합쳐지면 H2O가 되죠. 그리고 반응하지 못한 우리 짱친들 Cl-와 Na+는 합쳐져서 NaCl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에 우리가 알짜 이온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알짜 이온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사실 수소 양이온과 OH-가 거기에 속해요. 하지만 H2O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온이 아니죠. 공결합 화합물이고 이온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알짜 이온을 묻는 문제에서는 H2O 같은 경우는 빼줘야 해요. 얘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뭐 이제 이거를 우리가 Na+와 Cl-를 우리가 구경꾼이라고 하죠. 아까 그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민경이와 연호입니다. 둘 다 1학년 5반이고요. 구경꾼 이온 1학년 5반에 쌉 여신입니다. Cl-와 Na+가 구경꾼 이온에 속해요. 얘네들 이온이에요. 하지만 얘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말했죠. 얘네들이 합쳐져서도 짱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응? 둘이 막 뭔가 한다고 그런 게 없습니다. 짱친이에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Na 플러스 그리고 Cl-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액 조건이거든요. 수용액 조건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결합 화합물로서 둘이가 따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가수용액, 나수용액, 다수용액이라고 있다고 치면 HCl, NaOH, H2O, NaCl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수용액에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을 써라 하면 Na+와 Cl-가 되겠죠. 반대로 알짜 이온을 쓰라고 하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이 상황에서는 1대1로 결합했을 때 말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Na+가 구경꾼 이온, 그리고 OH-가 알짜 이온, 가에서는 H+가 알짜 이온, Cl-가 구경꾼 이온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대충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양적인 관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적인 관계요. 어려운 문제 하면 이 산염기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대충 양적인 문제를 되게 많이 내요. 예를 들어 HCl을 50개를 준비했다고 칩시다. 분자가 50개가 있다 치는 거예요. 뭐 50N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일단 저는 5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aOH도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H2O는 몇 개가 생길까요? 1대1로 반응을 하는 거죠. 따라서 HCl이 50개니까 얘네도 반응을 해봐야 100개가 다 반응을 못하죠. H가 수소 양이온이 50개밖에 없기 때문에 반응을 못합니다. 다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H2O는 50개만 반응을 하죠. 뭐냐면 수소 양이온 50개와 OH-50개가 결합을 함으로써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을 해서 50개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응하지 못한 애들 한번 볼까요? 일단 먼저 50개가 존재했고 Cl-도 50개가 존재했어요. 가수용액입니다. 나 Na+가 100개 그리고 OH-가 100개 존재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합쳐져서 H2O가 50개가 생성이 됐겠죠. 수소 양이온이 50개밖에 없으니까 OH-100개지만 OH-가 남겠죠. 딱 50개가 남을 겁니다. 얘는 H 플러스 50개와 OH 마이너스 50개가 합쳐져서 H2O 50개가 됐을 거고요. OH 마이너스 50개 썼으니까 남은 애들이 50개죠. 여기서 100개에서 50개가 됐죠. 그리고 Na 플러스가 얘는 뭐 따로 H2O처럼 공유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100개로 이온인 상태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Cl-도 50개로 남아있을 거예요. 물론 이 둘이가 NaCl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액 조건에서는 결국 떨어지게 되죠. 얘네는 이온결합 화합물로서. 자, 여기서 우리가 퀴즈를 낼 수가 있어요. 가나 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알짜 이온의 개수가 여기 몇 개가 있을까요?
그쵸? 알자 이온 한 개가 화학종으로는 OH-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50개가 지금 알자 이온이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구경꾼 이온은 Na+와 Cl-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둘이 합쳐서 150개가 구경꾼 이온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온을 형성하고 있는 애들이 요렇게 50개가 있고요. 요렇게 100개, 그리고 요렇게 50개가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Na+가 100개, OH-가 100개, H+ 50개, Cl- 가 5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안에 이온이 필요한 거죠. 전해질이 되기 위해서는 전해질이라는 게 전류가 흐르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안에 이온들이 넘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쵸? H+, Cl- 혹은 Na+, OH-가 각각 전하를 띠면서 나눠지기 때문에 수용액 조건에서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하는 것들은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하면 많이 흐르나? 당연히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네 이온의 개수를 다 더해주면 그만큼의 전기 전도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와 나 중에 뭐가 더 전기 전도성이 높을까요? 가. 이온 개수 다 합쳐서 몇 개예요? 100개죠? 나는 몇 개인가요? 그쵸? 200개죠. 뭐가 더 많나요? 이온 개수가. 그쵸? 나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전기 전도성을 실제로 확인해 보면 나가 좀 더 많아요. 더 전류가 잘 흐릅니다. 전류가 잘 흐른다. 뭐냐면 이온 개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온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나와 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와 다. 나와 다 같은 경우는 200개. 자, 그러면 OH- 몇 개죠? 50개. 더하기 Na+ 100개. 더하기 Cl-가 50개가 있죠? 따라서 여기도 200개가 있습니다. 50은 OH- 음전하죠? 100개는 플러스 전화입니다. 음전하죠? Cl-. 그러면 결국 음전화 플러스 양전자가 딱 동일하게 100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전류가 동일해요. 거의 유사할 겁니다. 완전 동일하진 않을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넘어가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 전도성, 이 이온의 개수에 따라 전기 전도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중화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중화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보이시나요? 열. 중화 반응 HCl과 NaOH가 합쳐지면서 H2O와 염을 NaCl을 형성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프를 그립시다. 온도. 제가 T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온도가 25도. RT라고도 하고요. 얘는 우리는 실온이라고 합니다. 실온. 25도를 대충 기준 잡아서 실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실온에서 우리가 NaOH를 넣어준다고 합시다. A라는 화물 HCl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HCl이 들어가 있는 염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NaOH를 집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NaOH의 양을 0에서부터 100까지 10의 단위로 점차 증가를 시키고 여기가 50 정도 되겠죠? 여긴 60, 70, 80일 겁니다. 40, 점점점 이렇게 했을 때 HCl이 있는 염산에다가 NaOH를 부어줘요. 그러면 중화가 되면서 첫 번째 H2O가 생기겠고요. 그 다음 염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면 NaCl.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이 발생해요. 열.
열이 발생해지면 여기가 이제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중화 반응을 하면 할수록 그 온도가 높아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실온인 25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응을 이제 중화 반응을 할 때마다 계속 증가를 하겠죠. 52억입니다. 자, 하지만 HCl 같은 경우는 제가 50을 넣어줬어요. HCl을 50을 넣어줬어요. HCl을 뭐 50ml라고 해도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50ml 혹은 뭐 HCl 분자를 50개를 넣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근데 NaOH 같은 경우는 여기도 50을 넣었어요. 그럼 1대1로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은 다 반응한 거죠. 왜냐면 얘는 이제 더 넣을 수 있지만 얘는 이제 제가 50개만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얘 원래 넣는 거에다가 100개를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딱 50개만 반응할 수 있게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최대한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이제 50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중화 반응을 할 때마다 온도가 상승하는 거니까 중화 반응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OH-가 혼자 다니겠죠. 더 이상 수소 양이온을 50개를 다 썼으니까 얘는 뭐 NaOH를 100을 넣는다면 50개가 나오는데 얘는 더 이상 얘가 없기 때문에 반응을 못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열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열이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온도가 실제로는 내려가요. 이렇게. 근데 요렇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25도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충 저 정도 살짝만 내려가요. 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하면서 NaH 플러스 50과 OH 마이너스가 50이 결합을 하면서 50이라는 열 에너지가 나왔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중화열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여기는 중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화점. 중화열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뭐냐면 여기선 이 이후로는 반응할 게 없으니까 수소 양이온이 없죠. 따라서 반응할 게 없어서 에너지는 50이라고 열 에너지는 50이라고 계속해서 뭐 들어가는 에너지도 없고 나가는 에너지도 없고 50으로 일정합니다. 에너지는 일정해요. 하지만 넣어준 NaOH의 양이 증가하면서 사실 끓여야 하는 열을 줘야 하는 수용액의 부피가 커지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0ml 정도의 부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50 정도의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요. 그거랑 150ml의 부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50이라는 동일한 에너지를 줍니다. 이 두 개의 에너지는 동일해요. 둘 다 불이죠. 지금 열을 주고 있어요. 근데 부피가 다르죠. 그러면 온도가 뭐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얘가 더 높을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단위 부피당 이제 받는 열 에너지가 여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150 같은 경우는 우리 끓는 물 있죠? 끓는 물에다가 물이 많은 걸 더 빨리 끓게 해요? 아니면 물이 적은 게 더 빨리 끓을까요? 그쵸? 적은 게 훨씬 더 온도가 잘 올라갑니다. 같은 열 에너지를 주는 거면 더 부피가 작은 애들이 열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야, 온도가.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얘보다는 좀 온도가 좀 낮아져 있겠죠. 따라서 부피가 증가할수록 NaOH가 더 이상 반응하지도 않는데 넣어주니까 부피만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온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NaOH를 100개를 넣어주고 기존에 50개의 HCl이 있었다면 얘는 분명 반응을 한 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끓여야 하는 부피는 150ml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따라서 뭐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기억하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앞에서도 배웠듯이 여러 가지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생성물 그리고 양적인 관계 그리고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뭐 더 이상 질문하실 수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제대로 수업을 들었다면 굳이 질문을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경꾼 이온과 알자 이온에 해당돼서 예시, 재미있는 예시 들고 왔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되게 제가 허락을 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제가 허락을 받고 하는 거니까, 다음에 혹시나 자기 이름을 비유로 해달라 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음에 제가 강의 또 찍게 되면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